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어디론가 이동할 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 몇 번만 까닥하면 전국의 모든 골목길과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한눈에 파악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인공위성도 없던 그 옛날, 험준한 산맥이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은 대체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다녔을까요? 설마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아무한테나 길을 물어물어 다녔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조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치밀하고 과학적인 국가 정보 네트워크를 갖춘 길의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무려 530여 개나 깔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역참이 있었고 길목마다 세워진 이정표는 오늘날의 GPS 못지않게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밤하늘의 별자리와 주막에서 흐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양에서 동래까지, 평양에서 의주까지 거침없이 내달렸죠. 오늘은 갓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며 전국을 누볐던 조선시대 여행자들의 생생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구글 맵보다 정교하고 유튜브보다 생생했던 조선의 길 찾기 비밀, 지금부터 뚱냥이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이 지금 막 한양 광화문 거리에 서 있는 조선시대 선비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까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거나 혹은 장사를 하러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도 없고 표지판도 제대로 없을 것 같은 그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시겠습니까? 튼튼한 집신 아니면 비상금?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조선의 베테랑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국가가 구축한 도로망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도로를 국가의 신경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전국을 9개 간선도로로 연결하는 도로 지침이었죠. 특히 역참 제도는 조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에 약 30리, 즉 12km마다 하나씩 설치된 이 역참은 오늘날의 고속도로 휴게소이자 복합 환승센터였습니다. 무려 530여 개나 되는 역참이 전국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는데 이곳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마패 보신 적 있죠?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만 쓰는 건 줄 아셨겠지만 사실 마패는 역참에서 말을 빌릴 수 있는 일종의 공무용 렌터카 카드였습니다. 말이 지치면 역참에 들러 생생한 새 말로 갈아타고 다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갈아타며 소식을 전하는 파발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양에서 부산까지의 긴급한 소식이 단 며칠 만에 주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이나 상인들은 마패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여기서 조선의 두 번째 비밀, 이정표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장승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마을의 수호신인 줄로만 알았던 이 장승이 사실은 아주 정교한 이정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의 도로는 실리마다 소로 쇼리트를 30리마다 대명 다민글 기록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장승의 가슴팍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엔 한양으로부터 몇 리, 다음 마을까지 몇 리라는 정보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리, 무리, 마다 나무를 심어 거리를 짐작하게 하기도 했죠. 요즘 도로 표지판에 서울 100km라고 적혀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조상들은 장승의 얼굴을 보며 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며 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표지판만 있다고 길을 다 찾을 수 있을까요? 낯선 지방으로 가면 갈림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조선의 첨단 하이테크 기기, 대동여지도와 노정기입니다. 여러분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이 지도는 단순히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접이식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처럼 들고 다니다가 필요한 부분만 펼쳐서 볼 수 있었죠. 요즘 스마트폰에 구글 맵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과 똑같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도 위에 찍힌 점들입니다. 대동여지도를 보면 도로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점 하나가 바로 실리, 즉 4km를 의미합니다. 자를 대보지 않아도 점의 개수만 세면 여기서 저기까지는 4실리니까 부지런히 걸으면 해지기 전에 도착하겠네 라는 계산이 바로 나왔던 거죠. 이게 바로 19세기 조선의 데이터 시각화 기술이었습니다. 지도가 너무 크고 비싸서 구하기 힘들었다고요? 걱정 마세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노정기가 있었습니다. 노정기는 오늘날의 여행 가이드북이나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책자입니다. 한양에서 각 지방까지 가는 경로를 텍스트로 상세히 적어 놓았는데 어느 길목에서 꺾어야 하는지, 어느 고개를 넘을 때 산적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에 맛있는 주막이 있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은 이 노정기를 달달 외우거나 품속에 넣고 다니며 미지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자, 이제 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뭅니다. 조선시대에는 가로등도 없었을 텐데 밤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조상들의 네 번째 필살기, 천문학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읽는 법을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북극성을 보며 방향을 잡는 건 기본이고, 계절마다 변하는 별자리의 위치를 보고 시간과 방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지금 북두칠성의 국자 손잡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 우리는 동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현대인들은 내비게이션 없이는 옆 동네도 못 가지만 조선의 여행자들은 온 우주를 이정표 삼아 길을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도가 좋고 별을 잘 봐도 현지의 생생한 정보만큼 확실한 건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 바로 주막의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주막은 단순한 식당이나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보부상, 선비, 방랑객들이 모이는 정보의 용광로였죠. 주막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옆자리 여행자에게 슬쩍 묻습니다. 이보게, 저 앞 문경세제에 요즘 산적이 출몰한다는데 사실인가? 그럼 상대방은 어제 거기를 넘어온 보부상 말로는 광운들이 순찰을 돌아서 괜찮다더군이라며 따끈따끈한 실시간 교통 정보를 건넵니다. 주모는 그 지역의 모든 소문을 꿰뚫고 있는 정보센터장이었죠. 이들이 주고받는 구전 정보는 오늘날의 SNS와 같은 역할을 하며 여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선의 여행자들이 어떻게 목적지를 찾았는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모바 30여 개의 역참이라는 든든한 하드웨어가 깔려 있었고, 장승과 이정표라는 정교한 안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대동여지도와 노정기라는 소프트웨어가 여행자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별자리를 읽는 과학적 지식과 주막의 살아있는 정보가 결합되어 조선의 도로망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단순히 여행을 편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길이 열리자 사람이 모였고, 사람이 모이자 물자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성상인들이 전국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보부상들이 상한 오지까지 생필품을 전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이 도로망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상업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과 풍경들은 정철의 관동별곡 같은 위대한 기행 문학을 낳았고, 전국 팔도의 지리 정보가 수집되면서 조선의 실학 지리학은 독보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조선의 길은 국가의 통치 수단이자 경제의 핏줄이었고 문화가 흐르는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를 느리고 정적인 사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조선은 그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집신을 신고 하루에 수십 리를 걷는 조상들의 발걸음 뒤에는 국가가 설계한 치밀한 시스템과 자연을 읽는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속열차를 타고 몇 시간 만에 전국을 주파하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지도를 들여다보는 이 놀라운 모빌리티의 저력은 어쩌면 500년 전 길 위에서 답을 찾았던 우리 조상들의 DNA 속에 이미 새겨져 있었던 것 아닐까요? 자, 오늘 준비한 조선의 길 찾기 미스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려드린 5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혹은 현대의 내비게이션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시스템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더 깊고 더 놀라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뚱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대동여지도를 들고 실제로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험준한 산맥을 넘어 동해 바다를 보러 갈까요? 아니면 시끌벅적한 평양의 시장 거리를 구경하러 갈까요? 길은 언제나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 여행도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